예, 위원장도 잠깐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예전에 강남에서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인가요? 그리고 딸이 시험 문제 관련해서 사건화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그런 알고 사건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뭐 당연하지 않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압수수색 영장 뭐 등등 과정 거쳐서 공판까지 들어가고 본인이 출제한 문제에 답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이고요. 자, 보세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특검을 지정을 하면 그 수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하지 않겠다. 야당에서 공정한 특검을 추천해서 제대로 수사해라. 나도 억울함을 털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전 국민이 뻔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인데 둘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특검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입맛에 맞는, 김건희 여사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야 되겠다고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님,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은 이 특검에 추천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야당이 마음대로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충신이라면 대통령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건의를 그런 식으로 했대요.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못 하겠습니까? 장관님? 대통령께서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뭘 거절을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라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선 저 생각에는 법률안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법률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아까 대한 박지원 의원도 판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야당 단독으로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야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 정부의 그러니까요. 수용이 있었던 자, 사례라고 합의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끼어들지 하기 마세요. 끼어들지 하기 마세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저도 질문한다고.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대통령 김건희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장관님, 진정한 대통령의 충신이라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김영민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하고 하십시오. 아까 뭐
이게 정쟁의 문제이고 우리가 민생을 신경 안 쓴다라고 하셨는데 여당이 먼저 민생에 대한 제안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저기 전국민 재난 그 경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안이 없어요. 무너져가고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안도 없고 여당도 안이 없으면서 무슨 갑자기 민생을 하자고 얘기하십니까? 민생은 저희가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으니까 제안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삼권 분립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 행정, 사법부에 의한 권력의 분립에 의해서 네. 정치를 하고 지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분리하는 건가요? 한쪽에 치우쳐서 네. 할 경우에 권력의 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삼권 분립이죠. 자, 그러면 아까 최혜병 특검법 보니까 추천을 법원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최종 4명 추천 중에 2명을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최종 임명을 대통령이 해요. 각각에다 또 재량권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 아닌가요? 물론 저도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삼권 분립에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삼권 분립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 아닌가요? 각각의 기관들이 삼권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재량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 얼마나 삼권 분립에 맞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형식적 법치주의의 모습과 네. 이 형식적인 제3자 임명권, 뭐 권력 분립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할 말이 없으시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깝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모든 사안을 다 법만 들이대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합니까? 아무거나 잣대 들이대고서 수사하고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권이 검찰 독재라고 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이 정권이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또 얘기해 볼게요. 공소 유지에는 공소 취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 공소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검사에게 공소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소 유지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공소 유지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소 제기, 공소의 유지 여기에는 그런 공소 취소권이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신데 이걸 답을 그렇게 하시면 유지권에 포함되어 어떡하십니까?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소 유지는 공소를 갈지 중단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소 유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처장님, 공소 예. 유지권에 공소 취소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기소독점주의에서 공소 제기, 유지, 취소 다 하나의 네. 같은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최순실 특검에서도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여부 및 결정 및 그다음에 공소 유지권이 있어요. 이미 최혜병 특검법에도 공소 유지 권한이 있어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해당 사건이 다른 데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온 사건의 공소 유지권 중에 공소 취소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 시킨 거예요.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하게 명문화 시킨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금 헌법 위반이다?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볼까요? 아까 연장자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188조 1항에 보면은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런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위헌인가요? 아니죠. 국민 주권이 우선인가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가요? 국민 주권이 더 먼저죠. 그럼에도 국민 주권인데도 불구하고 공선법에는 이런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곧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10월 12일은 공직선거법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범 간사 등 6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57조 2 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안건조정이 끝나고 이후에도 토론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박성재 우리 장관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서 안건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조정위원회 이후에 토론은 또 계속돼야 됩니다. 그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예. 국회법을 다 검토했고요.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조정이 의결을 해오더라도 토론을 또 해야 되고 또 축소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국회법을 알고 얘기하세요. 자, 의원장이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중의 대성현하니 소원이 개오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성현들의 말씀을 대하고 보니 모든 것이 내가 깨우칠 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건데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평이고 충어는 여기이다 이어행이다, 이런 말은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자고로 옛 개념으로 본다면 충신이라 하면 나에게 위험하지만 임금에게 이로운 말을 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충신이고요. 간신은 나에게 이롭고 임금에게는 달콤해서 잘못된 말을 해서 임금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기준으로 충신과 간신을 따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박성재 위원장님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해야 될 태도는 대통령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입장에서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국회에서는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제까지 이 평행선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루된 의혹이 짙게 들어져 있으니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는 충언을 드리고 대통령께 충언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시라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말이 얼마나 장관님께 귀에 들리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법률 제도에 사실상 특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부 기구를 만들었다면 그 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최소한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아니고 지금 자꾸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시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엄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수사를 거친 다음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이게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을 요청하시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굳이 지금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위헌성이 가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법률안을 계속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옳은 말을 해서 대통령이 옳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이 부분도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대통령실에서 양보하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여야 합의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가 아니면 위헌입니까? 저는 그 발상에 대해서는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49조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장관의 말이라면 저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